이재명 대표가 방탄 좋아하죠. 예, 그런 정치적인 어떤 방어를 위해서 자당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든지 이런 방탄을 시도한 것은 되게 자주 했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방탄복을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치권이 탄핵 국면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그런 문자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명의 복수의 국회의원들에게 갔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요. 이재명 대표 무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전혀 조롱하고자 하는 의미나 가볍게 보는 의미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번 피습 사태를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정치인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외 정치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요. 아베 전 총리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총격에서 겨우 살아난 케이스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도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전에 당대표 시절에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커터칼 피습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을 더 들자면은 저랑 굉장히 친한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선거 유세 과정에서 그 망치를 들고 나타난 어떤 괴한에게 정수리 부분을 강격당하셔가지고 이 머리가 깨지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피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되지만은 또 정치인들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소통하고 싶고 최대한 많은 곳에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싶고 최대한 편한 모습으로 유권자 소통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때 총선 때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왕관같이 생긴 모자 같은 걸 쓰고 나타나셔가지고 조금 기괴한 행동을 하실 것 같은 분위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인들이 그분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분이 광팬인지 아니면 피습 목적 가진 분인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아니라 송영길 대표님을 피습한 그 유튜버도 사실은 진보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유튜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습은 사실 예고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정치인의 숙명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저도 사실 협박 메시지 같은 것들은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아주 구체적인 협박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걸 잘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러진 않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은 좀 한심한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협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뭐 일부 몰직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국민 대중의 수준을 믿겠다는 말을 하셨다는데, 사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믿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은 뭐 저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믿는다는 말과 동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건 이해는 가지만은 이런 선거판에서 너무 이런 그 뭐랄까요, 피습에 대한 위기나 이런 그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런 건 경찰에서 이번 대선 주자들에 대한 경호나 이런 것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이런 상황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테러를 당하면 정부 책임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현희 의원께서 극우단체의 거센 행동과 테러 위험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테러에 대한 제보와 관련해선 한가해지면 안 된다. 맞는 말씀이죠. 지난 피습 때도 사실상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행위가 있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이 다시 유력 대선 후보에게 일어나면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제적인 테러 타깃을 적극 보호하는 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정부가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극우단체를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변 타당하긴 하지만요. 그러면은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 또는 그쪽 지지자분들의 언행이 거칠어지고 있는 부분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자기 지지층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도 자기 지지층에 대해 가지고 소위 그냥 캄다운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이것만 걱정이 되실 게 아니라요. 물리적 방탄 말고도 이분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해놓고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제 선고 2주 남았는데 법원에 또다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거 같은 내용으로요. 그러니까 법조계나 여당 내에서는 이거 되지도 않을 거 꼼수로 왜 자꾸 이거를 하느냐. 진짜 유죄를 또다시 직감한 거냐.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데요. 저는 이미 헌재가 지난해 6월에 재판관 전원 일출 합헌 결정을 한 상황 속에서 다시 위헌법률 심판을 건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그냥 지연 전술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행위 부문에 대해 가지고 모아다 주장하고요. 이번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판단해달라 이랬는데요. 이게 수용되면요. 헌재가 결정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는데요. 이거는요. 법조계 누가 봐도 아니면 여의도 바닥에 누가 봐도요. 재판 지연 전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꼼수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진짜 쪼잔하다. 이렇게 말하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좀 더 원색적으로 이거 완전 똥줄 탔다 속된 말로 유죄 직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의 이건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니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윤석열 통해 구속 취소도 뭐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다 퉁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어떤 피고인이든지 법률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으로 행사하는 거는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은 정치인은 단순한 피고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대표하는 세력이 있고 적어도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좀 너무 안 될 것 같은 일에 이렇게 지연 전술로 사용하는 것은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공직선거법 2심이 곧 나올 텐데요.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1심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요. 근데 저는 유무죄는 좀 솔직히 헷갈리긴 합니다. 왜냐면은 공직선거법이 엄격하긴 하지만은 보통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말로 뭐 떠든 거 가지고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첫째로 낙선자이고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징역이 나온 경우는 드물긴 한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전혀 뭐 개전의 정이 없고 그리고 계속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렇게 강한 판단을 1심에 내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도 2심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태도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잘못했습니다. 형량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나는 무죄예요.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자세로 봤을 때 법원이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단이 바뀌기 어렵다 생각하니까 아까 말했던 재판 지연 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비명계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연석회의도 하고 있지만은 가장 들뜬 거는 비명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심까지가 이제 재판의 사실심인데 2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대법원 가서 무죄 나올 확률이 거의 뭐 한 자릿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 사이에서 아니 이거 거의 유죄 확정인 사람인데 이거 대선 나가도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비명계는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비명계 분들 만나면 조금 저도 친한 비명계 분들 있으니까 너무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이런 선거법 재판 따위보다 더 심각한 것들을 알고도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선거법에서 유죄가 한 번 더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지를 거두겠느냐?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그 가족 간의 재미있는 대화 같은 거 다 들으시고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관대한 잣대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지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째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가 채널A의 유튜브 방송 나가가지고 정치 시그널 방송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50-60명의 검사들이 법정에 매여 있다. 생활범죄나 전세 사건 같은 것들 범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 하나 잡으려고 걸려있는 여러 재판들이 정치 보복이라는 건데 그런데요. 검사 50-60명이 법정에 매달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적용받은 혐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물론
탈탈 털어가지고 혐의가 많아졌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봤을 땐 카테고리가 좀 다 달라요. 우리 뭐 보시면 법인카드 문제와 성남FC 문제, 그리고 백현동 문제, 대장동 문제, 그리고 그 뭐 또 잘 보면은 대북 송금 문제, 이거 전부 다 다른 과목이거든요. 이게 같은 과목이면 수학 선생님이 혼자 가르칠 수 있겠지만은 이거 국영수가 다 다른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몇십 명씩 달라붙어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지금 별이 4개신데 별이 이제 달릴 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상황에서 너무 이제 그런 검사들이 나만 털어가지고 이렇다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좋겠는 게요. 오히려 이준석은 민주당에서도 하도 고소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한 10몇 번 정도 제가 고소 고발을 당했을 텐데요. 저희 집에 가면 무혐의 종합 세트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 단계에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 받은 것들 이런 거 그게 오히려 한다스는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혐의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본인이 재판만 몇 년째 받고 있으니까 돈도 많이 나가고 상당히 짜증 나신 건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더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좀 건설적인 주제로 토론하고 싶고 건설적인 주제로 정치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선거가 자꾸 치러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도 억울하신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런 주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도록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도 조금 빨리 본인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판 절차에 최대한 빨리 임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신 부분도 빨리 해소가 될 겁니다. 예. 이미 재판에 굉장히 빈번한 빈도로 출석하고 계신 건 알겠지만요. 판사분들한테 막 말씀드리셔가지고 매일 나오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선거가 되게 중요합니까? 그거 빨리 해소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매일 나오겠다고 하시면은 아마 재판부에서도 그런 이재명 대표의 무죄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비판하면서요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선거 때마다 말이 바뀌고 이번에는 제가 크게 비판했던 것이 아니 운전을 하는데 원래 1차로는 좌회전 차선이잖아요. 1차로에 차를 세워놓고는 신호 기다리는데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요즘 이분이 중도 보수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계속 말씀 많이 하시는데 중도 보수하겠다고 하면서 또 기본사회 관련한 입법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의 기본사회위원회도 다시 출범시켰는데요. 사실 이건 도로 좌클릭이죠. 그러니까 뭐 중도 보수 호소인 하시다가 우회전 깜빡이 켜고 있다가 갑자기 또 역시나 예상대로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행보를 보이시는 건데요. 이걸 무슨 뭐 민생연석회의에서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뭐 이렇게 볼 수 이러면 정말 죄송하지만은 사람은요 이게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이게 말이나 이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초식 동물들은 양쪽을 동시에 보면서 갈 수 있는데 사람은 한쪽을 주시하게 되어 있는 동물이에요. 그 주안점을 두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정신이 산만해지는 그런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런 혼란스러운 주장으로 대선 캠페인을 하려 그러면은 저는 단호하게 그 점을 지적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무능과 혼란스러움을 지적해내겠습니다.